남편이 죽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장례식장에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인의 아내입니다. 그 순간 제 40년 인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쉿. 욕망의 끝.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5. 남편 이정훈과는 25에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만났습니다. 당시 정훈 씨는 은행원이었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순자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만남에서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 우리는 작은 빌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정훈 씨는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했고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들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로맨틱하지도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결혼 3년째 딸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순자야, 우리 딸이다. 정훈 씨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쁘지?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딸이 태어나고 나서 우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하고 딸을 키웠고 정훈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5년 후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완성이네. 정훈 씨는 웃었습니다. 응. 이제 열심히 키우기만 하면 돼.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정훈 씨는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저도 학교 일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으니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정훈 씨는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지점장 됐어. 정말 축하해. 우리는 그날 밤 외식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고깃집에 갔습니다. 아빠 대단해.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최고. 지훈이도 웃었습니다. 정훈 씨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우리 가족 위해서.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게 지점장이 되고 나서 정훈 씨는 바빠졌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늦게 들어올게. 또 어쩔 수 없어. 지점장이 되니까 술자리가 많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지점장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말 출근도 많아졌습니다. 순자야, 미안한데 오늘 은행 나가야 해. 주말인데. 긴급 회의래. 어쩔 수 없어.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남편은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은행 유니폼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여보, 회의인데 왜 평상복 입어? 아, 주말이라 복장 자유래. 그래. 뭔가 찝찝했지만 넘어갔습니다. 한 달 후 정훈 씨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여보, 이 냄새 뭐야? 응? 아, 회식 때 옆에 앉은 여직원 향수 냄새인가 봐. 그래. 왜? 의심해? 아니. 정훈 씨는 웃었습니다. 순자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알잖아. 알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갔습니다. 새벽에 문자 알림이 왔는데 황급히 확인하고 지우더군요. 여보, 누구야? 아, 은행 직원. 급한 일이래. 새벽 2시에. 응급이래. 말이 안 됐지만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5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정훈 씨는 본점 부장이 되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본점으로 발령났어. 정말 대단해. 승진했다는 소식에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정훈 씨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니, 바쁜 척했습니다. 오늘도 늦어. 먼저 자. 응. 일주일에 2~3번은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안 들어와? 지방 출장이야. 3일 있다 올게. 그래.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여보, 전화 왜 안 받아? 아, 회의 중이었어. 3시간 동안. 그래.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들 대학 입시가 코앞이었고 저도 학교 일로 바빴습니다. 나중에 생각하자. 하지만 그 나중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지은이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지훈이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효도할게요. 지훈이도 웃었습니다. 저는 정년퇴직을 했고 정훈 씨도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우리 둘이 여행이나 다니자. 좋아.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늘 아이들, 일 때문에 바빴는데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제주도 갈까? 아니면 유럽. 유럽 가고 싶어. 그래. 다음 달에 가자. 정훈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훈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여보. 가슴이 아파.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돼요. 안 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훈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65의 나이로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응. 아버지. 지훈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척들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은행 동료들이 왔습니다. 모두들 조문하고 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발인 당일 아침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여자 옆에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영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지? 여자가 영정 앞에 꿇어앉아 절을 했습니다. 젊은 여자도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인의 아내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쉿. 욕망의 끝.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고인과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20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지은이와 지훈이가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 당신이랑.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박미영이라는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혼인신고서입니다. 혼인신고서? 제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정말로 정훈 씨와 박미영의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날짜는 20년 전. 이게 무슨.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고인의 딸이기도 하고요. 젊은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아입니다. 25살이고.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남편은 나랑 40년을 살았어.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두 가정을 꾸리셨어요. 당신과 저, 두 명의 아내와 함께. 말도 안 돼.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고인이 이중 생활을. 세상에.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미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고인과 저는 20년 전 만났습니다. 고인이 지점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저는 그 지점 직원이었어요. 처음엔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였지만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 제가 비웃었습니다. 유부남이 다른 여자랑 사랑에 빠진다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고인은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과는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사는 거라고. 그 순간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의무라고? 네.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못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집을 얻었습니다. 고인은 일주일에 사흘은 저희 집에서 지냈어요. 출장이라고 하시면서 그 말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잦은 야근, 주말 출근, 출장,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전부 그 여자한테 가기 위한 핑계였던 거죠. 5년 전에는 지아도 태어났습니다. 박미영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고인은 지아를 정말 사랑했어요. 매일 집에 오시면 지아를 안아주시고. 닥쳐. 제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어.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고인의 유산 배분 때문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조문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유산을 요구하러 온 거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저와 지은이, 지훈이, 그리고 박미영과 지아.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읽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유언장. 나 이정우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먼저 내 두 가정에 사과한다. 순자에게 40년간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좋은 아내였다. 미영에게 20년간 사랑해줘서 고맙다. 너와 지아는 내 삶의 빛이었다. 재산 배분. 1. 서초구 아파트 시가 15억 순자에게. 2. 마포구 아파트 시가 8억 미영에게. 3. 예금 5억 순자 2억, 미영 1억, 지은 1억, 지훈 1억. 4. 주식 3억 지아에게. 모두에게. 내가 이중 생활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두 가정 모두 사랑했다는 것은 진심이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기 바란다. 이정훈인. 유언장을 다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웃음이 아니라 비명이었습니다. 하하, 하하, 엄마. 지은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을 속이고 살면서 마지막에 이딴 유언장을. 박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저도 고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받으실 건 받으세요. 존중해. 저는 박미영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빼앗아 놓고 무슨 존중이야?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입니다. 사랑. 제가 다가갔습니다. 유부남과 바람 피운 게 사랑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박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 여자는 죄책감이 없구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언장대로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무효? 네. 아버지가 이중 생활을 했다는 건 위법이에요. 그리고 박미영 씨와의 혼인신고도 중혼이니까 무효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미영 씨와의 혼인신고가 나중에 이루어졌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뭐라고요? 순자 씨와는 사실혼 상태였고 법적 혼인은 박미영 씨와 한 것이 먼저입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박미영이 아내라는 거예요? 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제가 첩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엄마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지만 법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변호사는 냉정했습니다. 박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저는 싸울 생각 없습니다. 유언장대로만 하면 돼요. 유언장대로. 제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20년밖에 안 살았잖아. 나는 40년을 살았어. 하지만 법적 배우자는 저예요. 그리고 제 딸 지아도 고인의 친자식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어요. 박미영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말로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지아는 정훈 씨의 친딸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대로 집행해 주세요. 저희는 더 요구할 것도 없어요. 박미영은 당당했습니다. 그 당당함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당하지 않겠어. 절대로. 저는 바로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가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순자 씨, 일단 감정 정리부터 하세요. 네.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증거요? 네. 고인이 이중 생활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요. 어떤 증거요? 문자, 카톡, 이메일, 사진, 영수증. 뭐든 좋습니다. 고인이 박미영 씨한테 돈을 보냈거나 함께 있었다는 증거면 됩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정훈 씨의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서재, 옷장, 책상 서랍. 그리고 찾았습니다. 정훈 씨가 숨겨둔 휴대폰. 오래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의 생일.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았습니다. 카톡 대화 마이너스 박미영. 정훈 미영아, 오늘 늦을 것 같아. 순자한테 출장이라고 했어. 미영 알았어. 지아가 아빠 보고 싶어 해. 정훈 미안. 내일 꼭 갈게. 지아한테 미안하다고 해줘. 미영 알았어. 사랑해. 정훈 나도 사랑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봤습니다. 카톡 대화 마이너스 박미영. 정훈 미영아,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 미영 좋아. 지아도 데려가자. 정훈 그래. 가족 여행 가자. 미영 근데 순자 씨는? 정훈 학교 연수 간다고 할게. 걱정 마. 제주도. 저는 그때 정말로 학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정훈 씨도 출장이라고 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 박미영과 제주도 여행을 갔던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톡 대화 마이너스 박미영. 미영 여보, 지아 학원비 좀 보내줘. 정훈 얼마? 미영 200만 원. 정훈 알았어. 내일 보낼게. 미영 고마워. 사랑해. 정훈 나도. 학원비 200만 원. 그때 저는 정훈 씨한테 물었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200만 원을 인출했어? 아, 후배 결혼식 축의금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박미영한테 보낸 돈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카톡 대화 마이너스 박미영. 미영 여보, 순자 씨는 언제 이혼할 거야? 정훈 미영아, 그건 좀 어려워. 미영 왜? 날 사랑한다며? 정훈 사랑해. 근데 아이들이 있잖아. 미영 아이들은 다 컸잖아. 정훈 그래도. 순자가 불쌍해. 미영 나는 안 불쌍해. 정훈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미영 언제까지? 정훈 내가 정년 퇴직하면 이혼할게. 약속해. 정년 퇴직하면 이혼. 남편은 저와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고 나서,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저를 버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박미영과 정훈 씨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여행 사진, 식사 사진, 침대에서 찍은 셀카, 그리고 지아의 성장 사진, 돌잔치, 생일 파티,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정훈 씨는 지아의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한 것처럼. 아니, 어쩌면 더 많이 함께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든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카톡 대화도 전부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정훈 씨는 20년 동안 박미영에게 총 3억 원을 보냈습니다.
생활비, 지하 교육비, 아파트 전세자금, 차 구입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재산이 빠져나간 겁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전부예요. 변호사는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이제 고소장을 쓰겠습니다. 고소요? 네. 박미영 씨를 간통죄로. 아,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다른 방법으로 가야겠네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요? 고인이 박미영 씨에게 보낸 3억 원, 이건 순자 씨의 동의 없이 혼인 재산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네. 그리고 박미영 씨는 유부남과 관계를 맺어 순자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얼마나요? 3억 원 반환에 손해배상 2억 원 정도 청구하겠습니다. 5억 원이요? 네. 그리고 유언장 무효 소송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유언장 무효요? 네. 고인이 이중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횡령했으니 유언장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제발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기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미영에게 고소장이 날아갔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2억 원, 유언장 무효 청구. 박미영은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가 너무해요? 고인의 유언대로만 하면 되는데. 유언장은 무효예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린 거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받은 돈 3억 원 전부 돌려받을 겁니다. 그건 고인이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제 동의 없이 혼인 재산을 빼돌린 거죠. 그리고 당신 때문에 제가 입은 정신적 고통 2억 원 배상받을 겁니다. 순자 씨,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는 거였습니다. 3개월 후 법정에 섰습니다. 저와 지훈이가 원고 측에 앉았습니다. 박미영과 지아가 피고 측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 박미영은 고인 이정훈과 20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의 혼인 재산 3억 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박미영 측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고인이 자발적으로 준 것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줬다고요?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고인의 카톡 대화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순자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해라는 대화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고인이 원고 몰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이 20년간 계속됩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계속하세요. 판사님, 이것은 명백한 재산 횡령입니다.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 재산을 빼돌린 것이니까요. 이에 있습니다. 박미영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고인과 원고는 법적 부부가 아닙니다. 법적 배우자는 피고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법적 부부가 아니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박미영 측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고인과 피고의 혼인신고서입니다. 20년 전에 제출된 정식 혼인신고서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원고와 고인의 혼인신고서는요? 없습니다. 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원고와 고인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40년간 함께 살았지만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피고가 고인의 배우자가 맞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판사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이 둘을 낳아 키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첩이라는 거예요. 원고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은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제 변호사가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비록 법적 배우자는 피고지만 원고가 40년간 고인과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피고는 고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 행위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이것은 피고가 고인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변호사가 캡처 화면을 제시했습니다. 문자 내용. 미영 여보, 순자 씨가 눈치챈 것 같아. 조심해. 정훈 알았어. 더 조심할게. 미영 빨리 이혼해줘. 나 기다리기 힘들어. 보시다시피 피고는 고인이 원고와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박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고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박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도 관계를 맺었습니까? 네. 이유가 뭡니까? 박미영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사랑? 유부남과 바람 피운 게 사랑이야? 순자 씨도 고인을 사랑했잖아요. 박미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은 당신과는 의무로 산 거예요. 저랑은 사랑으로 살았고요. 뭐라고?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년이 의무였다고. 내가 낳은 자식 둘이 의무였다고. 고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말. 판사님. 박미영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가정 모두 사랑했다고요. 사랑.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면 배신은 뭐야? 거짓말은 뭐고? 법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2주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박미영이 웃으며 제 앞에 나타나는 꿈. 정훈 씨가 너와는 의무로 살았어라고 말하는 꿈. 지아가 우리 아빠예요 라고 웃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가 걱정했습니다. 응. 밥 좀 드세요. 먹기 싫어. 저는 2주 동안 5kg이 빠졌습니다. 판결일.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고 김순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일부 인용합니다. 일부 인용. 피고 박미영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 1억 5천만 원. 제가 청구한 5억 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유언장은 유효하다. 유언장은 유효. 제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단 원고는 고인과 4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법적 배우자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 중 서초구 아파트는 원고에게, 마포구 아파트는 피고에게 분배한다. 예금 5억 원은 원고 3억, 피고 1억, 지은 5천만 원, 지운 5천만 원으로 분배한다. 주식 3억 원은 유언장대로 지아에게 분배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긴 거예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집도 지켰고요. 그래. 하지만 이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돈으로 계산됐습니다. 제 인생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 박미영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저 박미영입니다. 뭐야?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 없어. 제발요. 한 번만요. 저는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어디서? 성당 앞 카페요. 고인이랑 처음 만난 곳이에요. 카페에서 박미영을 만났습니다. 박미영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왔네요. 할 말이 뭐야? 사과하려고요. 사과? 제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박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고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 제가 냉소했습니다. 남의 남편 빼앗은 게 사랑이야? 죄송합니다. 박미영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20년간 그림자로 살았어요. 그림자? 네. 명절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고인이 당신 집에 있을 때는 항상 혼자였어요. 지아도. 아빠가 왜 항상 없냐고 물어봤어요. 왜 명절에는 안 오냐고. 왜 친구들처럼 같이 살지 않냐고. 박미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지아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아빠는 다른 가정이 있어라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처음으로 박미영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당신한테 사과하려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박미영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고인의 일기예요. 일기? 네. 고인이 20년간 쓴 일기가 다 들어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왜 이걸 나한테? 읽어보세요. 그럼 알 거예요. 뭘? 고인이 정말로 누구를 사랑했는지. 박미영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돈은 2주 안에 보내드릴게요. 박미영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수백 개였습니다. 20년간의 일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마이너스 첫 만남.
오늘 새로운 직원이 왔다. 박미영. 젊고 예쁘다. 하지만 나는 유부남이다. 조심해야 한다. 19년 전. 미영이가 자꾸 신경 쓰인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순자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마음을 어쩔 수가 없다. 18년 전. 미영이와 첫 키스를 했다. 죄책감이 든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하다. 이게 사랑인가? 17년 전. 미영이가 임신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두 가정을 다 유지할 수 있을까? 16년 전. 지아가 태어났다. 정말 예쁘다. 하지만 지은이와 지훈이 생각이 난다. 나는 나쁜 아버지다. 15년 전. 오늘 지훈이 생일이었다. 케이크를 사서 집에 갔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내가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나쁜 아버지인지. 하지만 동시에 지아 생각도 난다. 지아의 생일은 다음 주다. 나는 두 딸의 아버지다. 하지만 둘 다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 저는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밤새도록. 10년 전. 순자가 오늘 눈치챈 것 같다. 여보, 요즘 왜 이래?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순자한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5년 전. 미영이가 이혼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 순자와 40년을 살았다. 아이들도 있다.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미영이도 사랑한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3년 전. 오늘 순자가 정년퇴직했다. 40년간 고생했다. 정말 대단한 여자다. 나는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1년 전.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심장이 안 좋다고 한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한다. 나는 두려워졌다. 내가 죽으면 순자는, 미영이는, 아이들은, 나는 유언장을 써야 할 것 같다. 6개월 전. 유언장을 썼다. 두 가정에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다. 하지만 공평할 수가 없다. 순자는 40년을 살았고 미영이는 20년을 살았다. 어떻게 공평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나쁜 남편이고 나쁜 아버지다. 3개월 전. 오늘 순자와 산책을 했다. 순자가 말했다. 여보, 우리 유럽 여행 가자. 나는 대답했다. 그래, 가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미영이와 지아 생각이 났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다. 한쪽을 보면 다른 한쪽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걸까? 한 달 전. 오늘 가슴이 아팠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무섭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순자는 얼마나 아플까? 미영이는 얼마나 슬플까? 아이들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일주일 전 마지막 일기. 오늘이 내 마지막 일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가슴 통증이 심해졌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 왜일까? 어쩌면 이렇게 끝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순자에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40년간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당신과 결혼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선택을 지키지 못했다. 용서해달라. 미영이에게 당신을 사랑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 지은이,
지훈이에게 너희는 내 자랑이다.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아버지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지아에게 아빠가 항상 함께 못해줘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정말 사랑했어. 밝게 자라주렴. 나는 두 여자를 모두 사랑했다. 하지만 둘 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이것이 내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 사람만 사랑하고 싶다.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마이너스 이정훈. 일기를 다 읽고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분노?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남편도 고통스러웠구나. 두 가정 사이에서 평생을 괴로워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해는 했습니다. 남편도 인간이었다는 것을. 1년 후, 저는 서초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혼자 살기에. 그리고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박미영한테 받은 1억 5천만 원과 아파트 판 돈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은이와 지훈이는 각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엄마 같이 살까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엄마는 혼자 살고 싶어. 정말요? 응.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야지. 지훈이도 걱정했습니다.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 근데 괜찮아. 외로움도 익숙해지더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습니다. 40년을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혼자 보고, 잠들 때도 혼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어느 날 박미영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저 박미영입니다. 왜? 지아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래. 서울대 의대요. 축하해. 고인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 지아가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나를? 왜? 아버지 얘기를 듣고 싶대요. 당신이 아는 아버지를. 저는 망설였습니다. 생각해볼게. 일주일 후 지아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지아는 정훈 씨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지아예요. 응.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아는 공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엄마한테는 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아는 아버지도 알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책임감이 강했어. 정말요? 응. 우리 아이들. 지은이랑 지훈이를 정말 아꼈지. 돈도 많이 벌어왔고. 지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쁜 사람이기도 했어. 두 가정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책임지지 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넌 그저 태어났을 뿐이니까. 저는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야. 네. 너는 내 아버지의 딸이야. 그건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내 아버지의 잘못은 내 잘못이 아니야. 알겠니? 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
의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의사 되어. 지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아니고.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순자 이모라고 불러. 네, 순자 이모님. 그날 이후로 지아와 가끔 연락했습니다. 원수의 딸이라고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아이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아버지를 온전히 가질 수 없었던 3년 후 지은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녀였습니다. 엄마, 이름 뭐가 좋을까요? 정아는 어때? 정아요? 응. 정직할 정, 아름다우라. 좋네요. 이정아. 예쁜 이름이에요. 정아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정훈 씨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손녀 정말 예쁘죠? 하지만 정훈 씨는 없었습니다. 영원히. 5년 후, 박미영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착한 남자를 만났답니다. 지아를 친딸처럼 대해주는 남자라고. 다행이네요. 저는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미영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순자 씨도 행복하세요. 정말로.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온하기는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배신당할 일도 없고, 그냥 저 혼자 조용히 살아갑니다. 어제 정훈 씨 묘에 다녀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여보,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변명할지 알아요. 미안하다. 둘 다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여보,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한다고 했지만 저는 배신당했어요. 40년간요.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제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묘를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보. 다시는 안 올게요. 그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훈 씨는 없지만 저는 살아있습니다. 숨 쉬고 밥 먹고 웃고 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복수일까요? 아니요. 이건 그냥 생존입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어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용서했어요? 아니, 언젠가는 용서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안 해. 평생. 그럼 계속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 근데 괜찮아. 왜요? 용서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지은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강하다. 아니야.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야. 오늘도 저는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나가고 손녀 정아를 보러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정훈 씨 없이, 박미영 없이, 오직 저 혼자. 그리고 이게 제가 찾은 평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배신은 배신당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4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고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 지키고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잘못은 배신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쁜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약입니다.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40년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아픕니다.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견딜 수 있게는 만들어줍니다. 지난주 지아가 의사가 됐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가 됐습니다. 순자 이모님, 제 가훈식 오실래요? 내가 가도 돼? 네. 오셔야죠. 이모님이 저한테 용기 주셨잖아요. 가훈식장에 갔습니다. 지아가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을 봤습니다. 정훈 씨와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여보, 딸이 의사 됐어요. 당신 딸.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지아가 다가왔습니다. 이모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잘했어, 지아야. 이모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당당하게 살라고. 지아는 웃었습니다. 그 말 덕분에 버텼어요. 이모님도 당당하게 사세요. 그래. 알았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빽발, 70세 노인.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살아있어. 배신당했지만, 속았지만, 아프지만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그게 전부야.